오후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아침에서 좀 저점을 줄여가는 듯 하더니 다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구간에 있는데요. SK하이닉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지수가 반등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82선 저점 찍고 다시 2,600선까지 바짝 다가섰었는데 다시 좀 저점 부근 지나면서 현재 2,58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동반 매도 펼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1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737선 지나가면서 장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발 2차전지 호재 속에서 반등하는 2차전지 소대단의 흐름은 보이지만 메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라방에서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잡아보면 좋은지, 어떤 대응들을 좀 해보면 좋은지 다양한 전략과 힌트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과 함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종목과 테마 살펴보고 원탑 종목 뽑아서 전략 바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QR 종목도 준비해 왔습니다. QR 종목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오늘 미리 잡아뒀다가 나중에 또 시장이 살아날 때 시세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왔으니까요. QR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QR 종목 명과 대응 전략은 지금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야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세요.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힘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저도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전략 시원하게 하나하나 잡아가 보시죠. 자, 일단 올 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서 참 난감하네요. 네. 제가 뭐 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국내 증시는 뭐 사실 이제 새벽 시간에 테슬라의 실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까지 모두 다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일단 지금 현재 테슬라발 2차전지 상승이 좀 나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시발점이 돼서 뭔가 분위기를 2차전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뭐 하나의 이슈가 될런지 혹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차익 시장이 나올지는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2차전지 시장에 현재 호재가 많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네. 뭐 이렇게 SK하이닉스라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런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견조한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사실인데 그렇죠. 일단 지금 좋은 것보다 시장에 나쁜 것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처럼 이렇게 투심이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가장 우려하는 국내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대선. 네. 그죠? 대선에 지금 현재 뭐 특정 후보의 우세로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좀 악재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채금리 오르고 환율 오르고 그리고 중동 긴장감에 뭐 유가 오르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투심을 좀 저하시키는 요인들로 가장 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실적 발표 특히나 이제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가장 큰 범위잖아요. 네.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지금 테슬라가 실적이 좋고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또 가져간다라고 보다 보니까 또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또 막연히 그 테슬라의 실적만을 가지고도 살아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어차피 네. 그 트럼프 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네. 결국은 뭐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위축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존에도 그랬듯이 사실 어떠한 뭐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온 적이 사실 이번이 좀 이례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계속 나왔었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또 사실 돌아가는 길도 항상 만들어 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사실 이제 점진적으로 좀 축소되는 시장이냐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뭐 일종의 악재 같은 것들은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이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을 조금 뭐 위축시키는 이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것들을 잘 소화한다라면 내일 다시 한번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섹터에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은 증시가 지금은 현재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악재들을 소화하는 시기라고 봤을 때 저는 뭐 충분히 뭐 내일 시장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장 중이나 장 마감 혹은 뭐 내일 아침에라도 뭔가 좋은 모멘텀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들이 뭐 원동력들이 좀 나와주면은 재료들이 나와주면은 분명히 이제 시장이 오늘 이슈들을 또 기반으로 다시 한번 명분을 세워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주식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어디 우리가 주식을 책으로 접하든 뭐 인터넷으로 접하든 뭘 어디서 접하든 주식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라는 게 사실 기본 메커니즘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좀 약세장이 솔직히 신규 종목을 매수할 때 있어서 이러한 약세장이 좀 줍줍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가 우려하던 것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소화 기간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2차전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섹터가 어쨌든 주도 산업에서 힘을 내줘야 시장이 좀 건강하게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삼성전자가 네. 그죠? 또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근래 요즘 막 이런 밈이 있잖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저가다. 자고 일어났더니 저가다. 맞아요. 뭐 이런 요즘 얘기들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좀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 또 반등한 상승분을 또 모조리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는 한 5만 5천 원쯤에 좀 매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5만 5천 원쯤 사실 이제 주가가 5만 5천 원까지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뭔가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다만 뭐 칼같이 5만 5천 원을 지켜야 되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서 그렇죠. 좀 비중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5만 5천 원이나 네. 5만 7천 원이나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 지금 현재 고려아연처럼 네. 막 급등이 나오다가 상한가까지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네. 사실 주가에 의해서 차익 실현하기에는 뭔가 대단하게 와닿는 건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뭐 저가에 잡아놓고 사실 이거를 팔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종목은. 그렇죠. 그죠? 오랫동안 모아가려고, 네. 보유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가져가는 종목인데 뭐 사실 이제 저가에 잡아놓으면 사실 뭐 주가 변동성에 의해서 리스크도 좀 제한적일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였을 때는 좀 모아가기도 유리한 그런 포지션이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다. 지금 이제 57,200원, 30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우리 조금 더 빠지면은 이렇게 좀 한번 매수할 수 있는 방송에서도 다 같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좋은 실적에 비해서 수급이 좀 붙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오늘 주가가 그렇게 큰 급등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악재들, 기존의 악재들, 뭐 환율이라든지 또 트럼프와 관련된 이 대선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악재들을 먼저 소화하고 나서 내일 다시 한번 좀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내일 또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약세장이 결코 우리에게 또 안 좋은 장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점에서 잘 담아본다면 다음 주에 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오늘 저점에서 좀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잘 잡아서 공략을 해본다면 다음 주에 또 시세가 나왔을 때 우리 장이 또 주도 업종 위주로 올라갈 때 또 든든하게 내 포트폴리오 꾸려져 있는 상태로 대응하시면 더더욱 좋겠죠. 오늘 그 전략들을 방송에서 함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섹터 좀 살펴볼까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오늘 뭐 아시다시피 시장이 좀 움직여주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고 그쵸. 말씀 잘 주셨지만 그 수급이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쏠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뭐 마땅히 할 만한 게 딱 정해져 있었다. 좀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걸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준비한 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네, 2차 전지인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현대가 또 인도에서 상장을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뭔가 캐즘 현상도 그렇고 네. 뭐
지속적으로 좀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여기서 또 화재 같은 것들도 있었고 뭔가 시장에 안 좋은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화재도 사실 기회고, 그죠? 화재도 뭔가 더 나은 기술로 갈 수 있는 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또 보시면은 제가 근래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뭐냐면은 전기차가 화재 이후에 뭐 B사고 뭐 무슨 C사고 가릴 거 없이 T사고 가릴 거 없이 네. 전기차가 좀 값싸게 저 중고 시장에 매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저런 플랫폼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사가 어딘지까지 다 나오는 그리고 테스트까지 해보는 네. 이런 그 플랫폼들이 생겼는데 네. 보니까 그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배터리가 장착돼 있는 차량은 금방 또 팔려요. 그러니까 중국산에 좀 화재 위험이 있었던 그런 배터리가 탑재될 경우에는 좀 가격대가 좀 저가에 형성이 되지만 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그래도 좀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T사에 뭐 RWB 그래가지고 무슨 네.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차량은 사실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뭐 차량 원래 시세에 비해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기왕 전기차를 살 건데 위험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화재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꺼려질 것 같거든요. 아무리 가격이 저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오래 타게 되는 또 차량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희 국내 증시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유리할까요? 그 국내 증시보다는 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뭐 배터리 업계는 사실 중국이 1위잖아요. 네. 근데 중국을 제외하면은 또 LG 에너솔루션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삼성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결국 뭐 우리가 단기적으로 분명히 2차 전지라는 이 하나의 섹터가 조정이 나온 건 맞아요. 네. 맞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시장에서 악재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흐름상 국내에는 좀 호재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뭐 이게 뭐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은 현재 그 전기차 시장도 다시 회복세를 가지고 그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고 이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국내 증시는 유독 그 미증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더군다나 이제 테슬라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3분기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려했던 것들보다도 사실 뭔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 이제 전망치를 상회하는 이런 흐름은 오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발 2차전지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국내 뭐 큰 기업, 작은 기업 모두 다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이 좀 회복됐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에 이 전기차 산업에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현대 뭐 그 인도 상장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 산업에 뭔가 변곡을 주는 그런 이슈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정말 여기서부터 그동안 조정받았던 2차전지 섹터가 좀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좋은 기회라고 봐요.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화재로 인해서 전고체라는 이런 하나의 기술을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정부의 투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상용화 시기도 좀 앞당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좀 기대감을 불어넣지 않을까, 좀 훈풍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투자자든 뭐 전문가든 뭐 누구든 2차전지는 아직이다. 그리고 2차전지 지금 바닥이다. 하는 이렇게 좀 갈릴 거예요 분명히.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담아야 되는 시기 아닐까? 여기에 한 표를 좀 주고 싶어요. 2차 전지를 지금은 담아야 될 시기다. 테슬라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웃도는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또 급등을 했었고 오늘 그 테슬라발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또 2차 전지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들, 의견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는 내가 어떻게 좀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신규로 좀 접근을 해도 좋은지, 정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지금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또 2차 전지 섹터 반등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오늘 2차 전지 제대로 된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관련 주들 그리고 관련 이슈들도 같이 챙겨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원탑 종목 공략까지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2차 전지 어떤 또 내용들 또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그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도 그 이슈가 네. 인도 현대차가 이제 인도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쵸. 인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배터리 혹은 전기차나 배터리 이 규모가 가장 큰 국가가 미국이에요, 사실. 네. 그죠? 미국인데 미국 못지않은 국가가 바로 인도예요. 그쵸.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는 극단적으로 봤을 때 생산 능력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뭐 부품 전부 다 네. 뭐 생산이라든지 뭐 소재 부품 전반적으로 네. 수입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럼 여기서 네. 2차 전지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이 네. 사실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인도로 상장을 하면서 뭔가 앞으로의 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테슬라 실적 그리고 뭐 인도 상장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몰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LG 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배터리 양산을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작년에 네. 이 이슈로 작년에 우리가 그 양사가 배터리를 합작해서 이제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마찬가지 LG 에너지솔루션과 이차전지 전체적인 섹터에서 좀 상승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슈들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산업이 하나의 좀 변곡점을 만들고 변곡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조금 추세가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물론 여기에 이제 증시도 뭐 좀 기여를 해야 되겠죠. 네. 증시가 안 좋고 수급이 없는데 뭐 시장이 뭐 이슈가 이만큼 있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바뀌는 건 없겠지만 그동안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정말 엄청나게 하락했단 말이에요.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엄청난 하락폭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뭐 낯상만 보더라도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이렇게 50몇 프로 빠질 동안 상패 종목도 있고 100% 빠진 종목도 있고 200% 300% 빠진 종목들이 사실 질비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서 저는 그렇게 큰 폭으로 바닥이 더 열려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재차 도약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좀 담아볼 시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정말 관련 이슈 함께 다뤄봤습니다. 2차 전지 지금 현재 테슬라 실적이 좋게 나오기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주에 있는 이 합작 공장에서 생산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규모가 전기차 약 4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연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의 이런 생산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 이제는 담아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또 굉장히 많이 나뉘잖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2차 전지랑 같이 좀 담았을 때 시세를 좀 줄 수 있는 테마나 뭐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단에서 오늘 좀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MK전자라는 종목입니다. MK전자. 네네. 일단 그 반도체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음극 소재 분야에 진출하면서 그 기존의 반도체 섹터에도 포함이 돼 있고 2차 전지 섹터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사실 2차 전지가 움직여줄 때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었고 그리고 현재는 반도체 관련해서 좀 재료가 나오면서 좀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주가 보시면은 정말 뭐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 게 네. 과거에 사실 상승분을 보면은 2차 전지 이슈로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이렇게 좀 지지받아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근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고 수급도 받쳐주고 있는데 사실 수급 들어왔고 뭐 당일 20% 이상 상승이 나는 것에 비교했을 때 종가는 그렇게 또 많이 높게 형성이 안 됐어요. 지금 바닥에서 이제 뭔가 추세 변곡을 시도하고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다시 한번 추세를 잡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뭐 시장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 전지 섹터가 결국 지금 거시적으로 볼 때는 나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간이 가장 바닥이에요. 결국은 진입하기에는 지금 뭐 8,700원이나 사실 이제 바닥에 있는 그 7,500원이나 7,200원이나 그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바닥이니까 이 종목은 좀 유심히 보면서 담아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 수급도 강하게 들어와 있고
바닥에서 매물대 돌파하는 이런 흔적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서 좀 안전한 자리에서 저점 매수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나라 M&D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급 계약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정 이후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좀 널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그런 이슈로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군다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적인 재료로서 좀 상승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 지금 바닥에서 뭔가 이렇게 매집의 흔적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일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제이스텍이라는 종목인데 참 이 종목은 정말 애증의 종목입니다. 네, 왜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네. 이제 한 2년 전쯤 되나? 네. 2년 전, 1년 전에 제가 이 종목으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오. 우리 방송에서 네. 당시에 이제 공략주로 들고 와서 재미를 좀 많이 봤던 네, 종목. 그때가 어떤 시점일까요? 지금 차트에 보이나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네네. 이게 2차 전지 시장이 어. 2차 전지라든지 네. 뭐 디스플레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재료가 많이 나오고 있을 때 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다, 2차 전지다, 디스플레이다 모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얼마나 올랐나요, 그때? 그때 한 40%, 50% 이렇게 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네. 슈팅이 나왔던 종목인데 네.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봐요. 바닥에 있는 자리고 오늘 이제 주가가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근래 보시면은 뭐 매지 수급도 그렇고 뭐 다시 한번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도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 배터리사 IBC라는 기업과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인도 시장에서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뭐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마찬가지 좀 앞서 본 종목들보다도 좀 강하게 변곡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오늘 세 종목 준비했는데 네. 이 중에서 저는 뭐가 사실 이제 뭐가 더 좋다라고 보는 것보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2차전지가. 지금 그래도 바닥이니까. 하나를 또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총 3가지 종목을 들고 와주셨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봤던 MK전자. MK전자는 반도체 재료 그리고 2차 전지의 재료 둘 다 가지고 갑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현재 바닥을 잡고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짚어주셨던 나라 M&D, LG에너지 솔루션의 공급 계약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조정 이후에 또 이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기 좋은 종목이다라면서 들고 와주셨고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셨던 제이스텍 이걸로 좀 재미를 많이 보셨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2년 전에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시장 좋을 때 상승률 정말 많이 가져갔었던 공략주기도 합니다. 반도체부터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재료까지 모두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또 수급까지 살아나는 데다가 인도 시장이라는 그 재료까지 함께 가져가다 보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세 종목 중에 그래도 주식라방 시청자분들께 같이 또 전략을 잡아서 공략해 볼 종목 한 가지만 골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셋 다 좋다고 하셨지만 그중에서 지금 가장 공략하기 좋은 자리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세 종목 중에는 네. 제이스텍. 제이스텍 제이스텍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전략까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또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요. 어떤 전략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6,000원 아래에서 지금 현재 구간이죠. 6,000원 아래에서는 좀 진입이 유리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은 근래에 저점 이후부터는 계속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횡보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바닥에서 이 횡보는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지지를 만들고 있다. 더 이상 추가 하락보다는 추세 변곡 같은 것들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030년 정도, 2030년이면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죠. 이제 2024년이 끝나가니까 네. 한 5년 뒤에는 우리가 인도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한 133조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에 엄청나게 의존을 한다라고 했는데 한국의 중소형 기업들이 얼마나
수혜를 볼까요? 근데 이제 일단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도 법인과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공급 계약한 게 전체 매출이 한 65% 정도 돼요. 네. 근데 그 인도에서 이미 뭔가 활성화되고 있는 기업이 그 산업이 활성화됐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엄청난 이슈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보통 이런 것들을 관련주라고 해요. 네. 그죠? 보통 어떠한 뭐 기업 혹은 어떠한 국가 혹은 어떠한 산업과 관련돼 있는 걸 관련주라고 하는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인도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관련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일단 오늘 상승분은 그 장중에 15%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다 뺐어요. 그러네요. 지금 방금 또 하락 그렇죠. 전환했거든요. 지금 음봉 전환했는데 네. 오히려 이게 좋은 기회라고 봐요. 사실 이제 뭐 오늘 6,000원 이상 구간에서 사는 것보다 네. 6,000원 언더에서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격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사면은 진짜 찐 바닥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오늘 상승률을 보셨겠지만 사실 시장이 조금 받쳐주고 수급이 네. 좀 원만하게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인도발 재료가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또 강하게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튼 뭐 오늘 원탑 종목 이 제이스텍은 제가 일단 라이브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2차 전지 다뤘습니다. 그중에 원탑 종목은 제이스텍 꼽아주셨는데 진입가 6,000원 아래 말씀 주셨는데 현재 음봉 전환하면서 5,5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충분히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고요. 여기서 진입한다면 정말 찐 저점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 가격대 진입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 지금 지지를 계속 만들고도 있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앞으로 추세를 변곡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가는 자리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2030년, 5년 뒤쯤에 이제 인도차, 전기차 시장이 계속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죠. 이때 또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차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차들이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시장이 좋아지고 그리고 시장이 좀 받쳐줄 때 또 인도발 재료가 나올 때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모멘텀들을 봤을 때도 지금 진입하기 너무 좋은데요. 사실 내가 이 가격대에 진입은 했지만 어느 정도의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할지 이런 정확한 타점들까지는 내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이럴 때 오늘 저녁에 또 라이브 방송 통해서 방송 이후에 또 라이브 방송에서 다양한 전략들 다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한 번만 스캔해 주시면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에서 이 원탑 종목 제이스텍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과 전략들, 실시간 대응 방법들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탑 종목 그리고 잠시 후에 공개될 QR 종목 이 모든 종목들을 다 챙겨가셔야 되는 이유 잠시 후에 상승률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나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 상황 실시간으로도 대응을 해보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매일같이 원탑 종목 뽑아서 자세한 전략까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제이스텍 뽑아서 원탑 종목에 대한 진입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저점에서 잡으시면 정리할 수 있는 목표가와 손절가, 다양한 전략들까지는 오늘 방송
방송 이후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까지 전부 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원탑 종목 그리고 잠시 후 공개될 QR 종목까지 꼭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 이 상승률표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번 달에만도 이렇게나 많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시면요. 저희 한일단조 방위산업 관련해서 저희 이번 주 월요일에 전략 잡아드렸었는데 이 거래일만인 수요일에 바로 60% 넘는 상승률 가져갔습니다. 그 바로 아래 우진엔텍 보셔도요. 저희가 우진엔텍 월요일에 잡아드리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꼭 챙겨가셔라 하면서 원탑 종목으로 전략 드렸었는데 바로 다음 날 12% 넘는 급등 기록하면서 이렇게도 짧은 시간에 많은 시세 이어갔습니다. 네, 그날 좀 오르고 있더라도 또 시장이 빠지고 있더라도 오르는 종목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잘 잡아드리는 게 주식라방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사실 저희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블루엠텍과 펩트론 두 가지 종목 드렸었는데 보시면 두 종목을 합쳐서 거의 90%가 넘는 상승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높은 상승률까지 기록할 수 있는 종목들만을 잡아서 공략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놓치면 너무 아쉽겠죠. 매일매일 드리는 이런 원탑 종목 그리고 QR 종목 이 상승률표만 보셔도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관련된 QR 종목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QR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팍스통신망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팍스통신망에 오시려면 지금 옆에 보이시는 QR코드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한 번만 스캔해 주시면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도 직접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잡아드린 자세한 전략들, 추가적인 실시간 대응들, 시장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발빠르게 또 맞춰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오늘 잡은 원탑 종목들 그리고 QR 종목들 다양한 전략들까지 꼭 함께 챙겨가셔서 상승률까지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 QR 종목 공개해 드릴 텐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자력 발전, 원전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오전에 아침에 오늘 여기서 소개시켜드릴 QR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QR 종목이 지금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10% 이상 좀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중에 있는데 네. 왜냐면은 분명히 저는 이제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쵸.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해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오늘이네요. 오늘 이미 시세가 나와 버렸다는 말씀이시죠? 조금 전에 또 그러면 추가 또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종가까지 좀 지켜봐도 될까요? 아니면 이미 좀 날아가 버렸나요? 지금 이게 네. 어느 구간이냐면 네.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어서 이미 시세가 그 이후부터 시세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QR 종목을 라이브 방송 때 또 하나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할까요? 종목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QR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신고가를 쓰고 네. 추가적인 시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는 종목이에요. 아오, 네. 그만큼 지금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바로 추격 매수보다는 네.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네.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네. 이 자리 어느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어느 구간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원자력 발전, 원전 관련해서 좀 볼 건데 일단 이슈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어쨌든 이슈 기반으로 시장이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이라서 어떤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9.7% 인상해요. 이건 뭐 우리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거는 동결이 됐고요. 산업용은 9.7%가 인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연간 약 4조 7천억 원 좀 추가적으로 전기 판매 수익이 기대가 된다. 그럼 이제 한전 관련주들 좀 봐야겠죠. 주가가 오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아마존에서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6,8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다. 그리고 구글도 보시면은 첫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기업하고 좀 소통이 있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만 해도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이슈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결국은 뭐 너가 했으니까 쟤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 다른 애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뭐 나중에 더 커지겠죠. 뭐 조금 더 경쟁이 심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원전 그동안 이제 계속 억눌려 있던 원전을 좀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촉진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소형 모듈 원전 4개를 건설을 할 거다라는 발표를 할 건데 연말에 발표를 해요. 이제 뭐 끼켜봐야 한 달 조금 넘게 나갔습니다. 뭐 한 달, 한두 달 남았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전주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수주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때 당일 시세를 주고 반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명히 엄청난 대규모 수주 관련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투심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던 이 원전주들이 이제 확실한 변곡점을 잡고 좋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추세가 변곡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전 관련된 투자 모멘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빅테크 기업의 소형 모듈 원전 경쟁이 심화가 될 거라는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데이터 센터 기업, 지금 현재 시장은 AI라는 산업이 지배적이에요. 지배적인데 이 AI를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고 하니까 일반적인 전력 소비보다 엄청나게 큰 전력이 필요해요. 말 그대로 전력난이죠. 이 전력난의 대안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소형 모듈 원전이다. 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탄소 배출이 없죠. 뭐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SMR이 소형 모듈 원전이 대안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소형 모듈 원전 관련된 섹터들 지금 뭐 우진이라든지 최근에 상승했던 우진엔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전주를 지금 각광받고 있죠. 그동안 정말 뭐 한 1년 이상은 우리가 원전주들 쳐다도 안 봤는데 원전주들이 드디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건 어떻게 되느냐?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엄청 대단한, 엄청 대규모의 이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료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재료가 부족한 이 가운데 이러한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투심은 지나치게 많이 확대가 될 거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오늘 뭐 좋은 이슈로 시외에서 10% 상승했다. 그러면 국내 어떻게 해요? 국내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테슬라라는 이런 전방 기업이 실적이 좋다라는 건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럼 결국 이거는 어떻게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아, 우리가 캐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했던 것보다 잘 판매가 되고 있어, 전기차가.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가 잘 판매가 되고 있으니
당연히 시장은 아직까지 견조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형 모듈 원전에 우리가 말만 하면 아는 듣기만 해도 아는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왜? 필요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그럼 당연히 앞으로의 시장은 요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근래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요게 단발적으로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다. 좀 중장기적인 재료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보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전력 설비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막 부각되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 이게 하루 이틀 상승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많게는 400%, 500%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이 이슈가 대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강하게 올라가다가 쉬었다 올라가다가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였죠.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같은 맥락. 그래서 우리가 이미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도 모아서 차익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우리가 원전 현재 체코,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뭐 이집트도 있을 거고요. 루마니아도 있을 거고요. 뭐 대단히 많은 유럽국에서 수출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상 그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톱니바퀴처럼 이가 맞아서 시장에서 조금 추가적인 뭔가 모멘텀을 확보하고 앞으로 시장에서 주도 업종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아닐까. 큰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이슈들도 굉장히 많다. 개별 이슈들도 엄청나게 많고 현재는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뭐 마찬가지로 뭐 QR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이제 QR 종목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전에 엄청나게 크게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이미. 오전에 준비했던 종목인데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슈팅이 나오고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조정 구간, 지지받는 이 조정 구간에서 진입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 이거 종목 자세하게 전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서 QR 종목 준비해 오셨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주식 라방에서 정말 여러 번 다뤘었고 실제로 공략주들 시세가 정말 잘 나와서 큰 상승까지 많이 보였었는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소형 모듈 원전에 또 투자를 하고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큰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쪽이 또 만들거나 유지 보수하는데 좀 부담이 적다 보니까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죠. 윤 정부에서 올해 안에 또 소형 모듈 원전 뭐 4기를 또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을 또 발표를 하게 되면서 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잡아볼 수 있는 관련주들 오늘 QR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오늘 시세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10% 넘는 상승률이 현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사실 이 종목을 지금 잡기에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지금 잡기보다는 어느 진입 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재진입할 수 있을지 전략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종목 자체에 대한 힘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떤 전략으로 진입해서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하는지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이 팍스통신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팍스통신방에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 급등한 이 QR 종목 제대로 된 타점으로 다시 한번 꼭 진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QR 종목에 대한 얘기도 바로 지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 종목은 오늘 상승 상위에 있는 종목이에요. 네. 정말 뭐 갑작스럽게 좀 급등이 오늘 그 급등이 나올 것 같은 좀 한 11시쯤 12시쯤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꼼지락꼼지락 하는 게 이제 급등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단기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아니라 현재 상승 구간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제가 아까 보던 구간은 어느 구간이냐면 그 고점 저항 라인 하단에서 좀 움직여주는 종목이었는데 결국은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을 돌파 못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걸 돌파가 나왔어요. 자, 우리 신고가 돌파는 뭘로 봐야 될까요? 앞으로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신고가에서 저항을 받으면 일단 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네.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수급이 붙어요. 아. 투심이 이거 돌파 나왔다. 더 간다. 좀 이런 경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가 참 아쉬운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왜 준비했냐? 그래서 이 종목 왜 준비했을까요?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올해 신규 수주가 9,500억 원 정도 됩니다. 사상 최대 규모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일단 775%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세일즈도 잘하고 매출도 좋았다. 그리고 많이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거냐면 이 배열 화력 발전 장치 HRSG 이게 점유율이 글로벌 1위입니다. 글로벌 1위. 자,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이 계속 뭐 부각이 되면은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이은 신규 대규모 수주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년에 수주 예상은 한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어마어마한 규모죠. 계속 시고가를 써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 뭐 정말 탄탄한 기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점유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뭐 이런 수주 관련된 대형 수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점진적으로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아까 이제 고점 돌파라고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금 현재 수주 잔고도 7천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사실 이제 우려할 것들은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리스크보다도 정말 호재가 많은 기업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단기 고점 구간을 돌파하려고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갭을 띄우고 나서 보통 상승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구간이 있어요. 보통은 이런 돌파를 못한 구간에서 갭을 메꾸러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돌파를 못하고 계속 있더니 오늘 돌파가 나왔어요. 결국은. 자, 보통 이렇게 시세를 주고 나서 이렇게 상승했는 종목 중에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페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그죠? 뭐 잡을 새도 없이 날아가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그만큼 추세가 좋고 재료가 좋고 수급도 붙어주고 다 좋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이 종목이 사실 이 저항 구간, 신고가 구간을 돌파할 거라고 봐요.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를 했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더 큰 시세가 나왔지만 요거 조금 조정 나오면은 너무 많은 조정 말고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좀 잡을 만한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항 때는 상단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 오늘 자세하게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놓치지 마시고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라이브 방송 함께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점을 돌파한 종목입니다. 오늘 급등 10%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의 리스크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신규 수주 9,500억, 상반기 영업이익도 700%가 넘어가고요. 대형 수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앞으로의 호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면 투심이 추가적으로 붙는다고 합니다. 추세가 현재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세를 이어서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계시는 종목. 저희가 이런 비슷한 차트로 펩트론 봤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펩트론 공략한 시점부터 70% 넘는 상승률 기록했었거든요. 이 종목 역시 이런 추세를 받아가고 있는 차트상 흐름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좀 기대하시면서 좀 같이 QR 종목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진입이 어렵더라도 어떤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는지 전략까지 모두 잡아서 대응 방법 드릴 거니까요. 아래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